집단 따돌림도 많이 겪어봤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봤고 학생 시절 때 거의 친구랑 거의 사귀지를 못했었고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는 않았었으니까 지금 기준에 아싸가 맞죠 확실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몸깡으로 다녔는지. 자폐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를 못하다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세상에서 좀 많이 충돌하면서 내가 남들과 다른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말투 지적받은 거 좀 이제 톤을 좀 줄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 행동 하지 말라던가 제가 그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듣거나 상식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눈치가 없고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질문을 못하게 하나요? 질문을 20번만 해야 된다고 어느 책에 써 있나요? 뭐 이런 거.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얘가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왜 쟤는 저러지?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친구의 특성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더더욱 힘든 거죠. 자폐 아이들은 지적장애 친구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가지는 거하고 동일하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너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이거 먹겠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꺼내서 먹어요. 없으면요 포기해요. 언어가 유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지금 이모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막 나는 뭐 이게 지금 먹고 싶고 뭐 막 엄마가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집중할 때 이게 손에 못 짚는 좀 습관이 있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게 손으로 까딱거리는 거 별로 주저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보도블럭 밟을 때 금간대나 혹은 이제 좀 선 있는 데를 밟지 않는다던가 이게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행동인데 안 하면 뭔가 지금 큰일 나고 답답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게 뭔가 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고 간다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주변 환경이 민감합니다. 제 경우는 어렸을 때 진짜 채소 특유의 그런 냄새라든가 아니면 장류 중에서도 좀 뭔가 좀 진하고 먹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입에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진짜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MSG 이렇게 막 MSG 제대로 입에 댈 때 그 뭔가 좀 민감하게 확 오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엄마 나 이거 싫어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내 미각에서 너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서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사과를 딱 깨물었을 때 이 잇몸에 느껴지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또 잘라 먹질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핸드드라이어 같은 소리 같은 거가 송곳으로 내 귀를 찌르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안 가. 있을 게 뻔해. 그걸 왜 힘들어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원인 자체는 지금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뇌기능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자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에너지를 쓰고 상처를 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5개월쯤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둘째 형부가 제 아들을 보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 맞춤도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진단명을 내렸어요. 애정이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대요. 자폐라는 장애명을 처음 얘기했던 그 카노 박사가 냉장고형 엄마면은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자폐라면 저는 진짜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폐 아이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진단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폐는 분명히 선천적 장애고 어린 시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라든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폐 발병되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그려질 때 되게 불편하고요. 불편한 말이 자폐를 앓는다. 약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한꺼번에 쫙 가해져서 얘를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은.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고 누가 말해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주 그냥 좋다는 거는 다 했거든요. 세크레틴이라는 주사를 맞았더니 그 다음날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하고 말을 했대나? 그래서 또 그거 주사 맞춰주고 한약이 좋대 이러면은 또 한약으로 또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쓰고 17개월 그때부터 계속 다녔죠. 아이를 데리고.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은 내 아이도 비장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나는 너 성공기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특수체육, 수영, 어느 날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킬로를 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가 싶어서 보니까 120에서 150km 정도를 뛰더라고요, 하루에. 너무 괴롭혔죠, 지금 생각하면 아이를.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증상이고 병이라는 의미예요. 병을 고쳐서 낫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서 지금 뭔가 정상화돼야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자폐가 장애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폐 당사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2013년도에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전엔 전반적 발달 장애 안에 자폐증, 아스퍼거, 레트, 소화기 붕괴성 그 위에 4가지에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그룹 이렇게 그렇게 5가지였어요. 그걸 묶은 게 이제 DSM-5에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 스펙트럼 장애로 불리게 됐는데 언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룹이 한 진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적 기준을 보면 사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했지 언어의 양적인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 아스퍼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인지 발달의 지연이 없다라는 진단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6년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2도 박사학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문화콘텐츠 문화기능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고요. 간단하게 만나거나 사회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더 미묘한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눈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 아프게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학급 적응 안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학급의 도움을 받자니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별을 못 받아서 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통합되어서 학급에 있자니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본인이 자폐라는 거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왜 친구가 없고 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런 것조차 잘 모르겠고 나는 왜 그 냄새가 싫고 나는 그걸 왜 보기가 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남성향으로 여겨지는 커뮤니티에 어디에나 가서 스퍼거를 검색하면 혐오 표현이 정말 쏟아져요. 철도 쪽에서 그런 단어들이 생겼는데 철도 동호인 중에서 그런 법률들에 맞지 않게 막 뛰어들어가서 위험하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말도 이상하게 하고 다 아스퍼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철도를 좋아하는 아스퍼거라고 해서 철스퍼거, 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버스퍼거. 철도뿐만 아니라 이게 밀리터리, 애니메이션, 자폐 당사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더하는 순간부터 이건 다 혐오의 대상이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당사자들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혐오를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동네 시간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이가 창가에서 있는데 옷이 좀 반쯤 벗겨져 있더라고요. 몇몇 아이들은 막 이제 손짓을 하면서 엉덩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바지 올려라 이 소리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반편성 하는 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 이름 있는 고반만 딱 남겨두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달랑 남은 거 그거 자기가 다 들고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내 교육관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니 너무 섭섭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 말씀을 저한테 꼭 하셔야 됐어요?
욱해가지고는 알았다고 전학 가겠다고 결국은 그 일로 이제 전학을 갔죠.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전부 다 편지를 쓰게 했더라고요. 한 남자아이가 너가 나 잠 올 때마다 한 번씩 소리 질러줘서 나 잠 깨고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눈은 우리 아이가 본인들한테 늘 그 불편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점을 찾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편지마다 그 아이들 그 마음이 보여서 너무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더 커야 알게 돼요. 네. 자폐인이라는 게 내 정체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즈음이지? 아, 여기다. 타고난 성향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정도?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 자폐 장애에 대해서 좀 뭔가 막연하게 좀 고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라고 좀 겪고 나서는 그래 이거 내가 타고난 특성이 있고 무리하게 의식하고 고쳐봤자 뭐하냐 있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많이 기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면이 있어갖고 아마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러운 곳이 있을 거다 정도는 이야기합니다만 자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로열은 또 처음 보는데요. 이거밖에 안 팔더라고요.